SK 하이닉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동근 팀장님 어떻게 SK 하이닉스 향후를 보고 계십니까?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네. 사실 뭐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네. 이미 실적 추정치들은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뭐 한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보통 이제 지금 3조 대 초반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메모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바닥을 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뭐 빠르게 좀 반등을 해준다면은 지금 뭐 많은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조금 이제 네네.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조금 다시 이제 안정 궤도를 찾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 바닥이 실적 컨센서스 하향에 좀 선행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먼저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어떤 베팅이 좀 들어오고 네.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제 이런 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조금 바닥을 좀 그 잡기 위해서는 실적의 어떤 그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아마 3분기, 4분기 정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주 한번 볼까요? 이동근 팀장님. 네. 최근에 좀 조선주 얘기가 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죠. 이제 무엇보다도 상반기에만 지금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수주를 하는 뭐 이런 이제 수주 쪽에서의 그런 그 호조가 주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고유가 국면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혜주로 이게 좀 이제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 들어서 사실 조선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올랐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좀 반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주가의 조정의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경기 민감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의 불확실, 거시경제 불확실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그 후판 가격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또 뭐 충당금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수주와 실적 간의 괴리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매매 관점에서 뭐 네네. 이제 이런 접근은 가능하겠지만은 아직까지 좀 이제 이런 단순히 2분기 이후 하반기의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와 관련돼서는 오늘 미국 쪽에서 기후 뭐 대책과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진하던 어떤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이는데 멕시코만 인근에 풍력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풍력주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동근 팀장님.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네. 이제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이 인프라 확충에다가 한 3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그런 뭐 연설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그 정책적으로 이전 그 공화당 정권과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그 강화인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어떤 그 에너지 방향성이 이제 뭐 이런 그 석유라든가 또는 이제 가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집중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이제 우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탈피하고자 이런 그 뭔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미국에서도 네네.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실 뭐 근데 이제 이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해서 막히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이제 이게 예상대로 진행이 예정대로 좀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향후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항상 이렇게 좀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향후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그럴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도 살펴보니까요. 하나마이크론도 2%, 테크윙,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형주 대비 오히려 소재주들이 좀 못 가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동근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최근에 시장을 좀 이끄는 이런 업종이 이런 그 전기전자 IT 업종들이에요. 네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반적인 그 업종 전체로 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IT 쪽에다가 이제 조금씩 그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먼저 좀 그 주가에 대한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 바닥 이전에 먼저 주가에 대한 바닥, 그러니까 실적이 나쁠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가 먼저 나와주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연출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오히려 그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둔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그 IT 어떤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지금 어닝 시즌에 접어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실적에서는 조금 이제 우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적의 호전이라든가 또는 뭐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쪽으로의 주가가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는 이제 중소형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 안에서의 또 순환매가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좀 이제 그 교체 매매를 하는 이런 네. 전략, 뭐 장비에서 뭐 소재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이런 전략도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대응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양새고 외국인들도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환율은 여전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환율이 정점이다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제일 큰 부분은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편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좀 정점으로 보면서 네. 여기서 이제 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사실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그 세 가지 요인이 시장을 좌우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그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물가 측면에서도 어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어떤 불확실성은 좀 제고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러한 또 어떤 그 전망들이 지금 조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바닥 확인 이후에 이제는 좀 주가의 방향성을 좀 우상향하는 이러한 움직임들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 대장주들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점 매수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는 조금씩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네. 아직까지 뭐 지수가 여기서 기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어요. 일단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400선에서 계속해서 좀 막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2,400선 위에서의 좀 안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수가 이런 그 반등 국면에서 이제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네. 어떤 그동안 좀 많이 좀 그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회복
또 되돌림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지수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어떤 이런 그 좀 적극적인 투자 전략,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이제 매매를 통해서 네. 매매를 통해서 지금은 좀 수익률을 복구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